계속해서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예상했던 대로 5.18 당시 판결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김희수 후보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후보자는 당시 시위대를 싣고 버스를 운전해서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씨에게 사형 선고를 했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습니다. 법무관으로서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 이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재심 판결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무죄라는 재심 판결을 수용을 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형 선고를 한 사람이 지금 강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 헌법재판소장직을 수락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당시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라고 공약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과거 전력에 보면 5.18 당시 군 법무관으로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력.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국장님.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저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세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행인 것이 광주 현지에 있는 5.18 관련 단체들이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래도 그 정도면 그냥 봐줄만 하다라고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관 시절에도 미스터 소수 의견이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항상 소수 결정을 내렸던 김희수 후보자.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도요, 야당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이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의사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도 주고 한 10년, 20년 뒤에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는. 통진당 해산 반대하는 그 소수 의견을 쓰셨을 때 혹시 정치적인 부담감 같은 것은 갖지 않으셨습니까? 제 헌법 해석의 범위 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담감은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판결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그렇게 결코 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실제 결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더라도 뭐 민주당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가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다 사전에 민주당에서 제기된 내용이거나 발의된 법안이거나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후보자가 뒤따라가서 판결한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소수 의견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입장과 항상 모든 판결이 일치했던 거 아니냐. 그게 소수 의견으로 계속 나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론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의도로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면 사실 보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입장과 판결 결과가 일치하는 것도 찾아보면 많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사실은 이 세 명 대법원장 셋, 대통령 셋, 국회 셋, 그리고 국회도 여 하나, 야 하나, 여야 합의 하나 이렇게 담으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의 정신을 온전히 딱 지키라는 것이 그 9명 헌법재판관의 임명 방식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양한 가치를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
헌법재판관들은 보수 진영의 어떤 입장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의도라는 상관없이 네. 진보 진영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곽성도 의원이 그런 거는 뭐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 김희수 후보자에게 당신 말이야 일부러 따라간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라고 좀 몰아붙이는 건 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공방 내용 중에는 5.18 당시 판결도 공방의 핵심이었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통틀어서 계속 공방이 됐던 내용입니다. 과연 후보자 지명을 누구에게 통보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전, 오후 내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될 거라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어느 분한테 연락을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어느 분한테 받았는지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인가요? 네. 인사 라인에 계신 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 부분이 왜 밝히면 안 되는 거죠? 뭐 특별히 못 밝힐 이유는 없는데요. 인사에 저는 내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5월 19일) 날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 받았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를 받았습니까? 인사 라인이라는 게 인사수석, 민정수석 이 두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이해라. 저희들이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야, 그러면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든가. 예? 그냥 정상적으로 청와대 인사 라인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됐는지를 따져보는데 그 정도 이야기시면 됐지 왜 묻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석이 누구냐고요.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 못할 이유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정수석, 예. 조국 민정수석으로 받았습니까? 결국엔 말했습니다. 오전, 오후 내내 공방을 벌이다 결국엔 말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집착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또 후보자는 결국 저렇게 마지막에 대답을 할 거 왜 버텼는지 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중요한 문제가 사실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김도우 의원이나 박상도 의원이 물어봤던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사퇴하고 그래서 인사 실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사 추천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검증을 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바로 발표를 하고 나서 뒤늦게 검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당신은 누구한테 지명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인사 추천을 받고 검증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받은 거냐 아니냐 이제 그걸 따져 물었던 거고요. 네. 결국 근데 이제 김일수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저쪽에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게 보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괜히 오히려 더 말리고 꼬이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네. 버텼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국 수석에게 이제 검증 끝나고 나서 충분히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냥 쿨하게 처음 질문 나왔을 때 네. 바로 그냥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다 네. 이렇게 해도 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언론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인사 검증, 인사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네. 아마 김희수 후보자로서는 조금 그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야당 쪽에 또 공세의 비밀을 주지 않을까 이래서 뭐 자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글쎄 처음에 얘기를 차라리 해버렸다면 훨씬 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처음 질문한 게 곽상도 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입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정부도 초창한 게 6명이 낙마랍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웠고 민정수석 사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본인이 누구보다도 당시의 심정을 잘 알 것 같아요. 현재 이 정부의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든 아니면 어쨌든 인사 라인의 마음을 누구가 잘 알 것 같은데 본인이 질문한 게 자체가 굉장히 전 흥미로운 대목으로 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소식을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6번째 소식도 역시 청문회 관련 3번째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저희가 3위로 꼽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